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이것은 영화인가 법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지금까지 이런 영화 프로그램은 없었다. 1600만 명이 사랑한 영화죠. 극한 직업의 인기 대사를 따라해 봤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영화 속 이런 법과 비슷한 형식의 법률 프로그램이나 코너 종종 눈에 띄는데요. 법률 방송의 이 영화 속 이런 법 2017년부터 방송한 정통 프로그램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훌륭한 형사는 통닭도 잘 튀겨야 한다.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2위에 빛나는 극한 직업입니다. 야, 극한 직업 고르셨군요. 저는 워낙 스포이어로처럼 잘생기신 데다가 사실 또 마블 영화 전문이시잖아요. 최근에 캡틴 마블이 인기라 그거 고르시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아주 즐거운 영화 고르셨네요.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234만 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치웠을 것 같니?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소름 돋아.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저씨, 저기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 야, 아까물만 배달시켰다 했어. 저희가 이사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초짝이 남편이라더만. 전 남편. 오, 아메리칸 스타일. 오늘부터 퇴근 없다. 이거 왜 맛있어? 엄마!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대한민국에 이 정도 판벌름 누가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꾸물거리지 말자. 우리가 잡아야 돼.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 그럼 뭔데? 닭집 아저씨. 뭐야? 아이고,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요? 변호사인가 영화 전문 기자인가 헷갈리는 허 변호사이기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아니, 이 극한 직업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16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사랑했을까요? 이게 아마도 간만에 나온 제대로 된 영화,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재미없다라고, 특히 코미디 장르 재미없다고 하는데 웃음을 강요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웃어? 이런 영화를 관객들은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같은 질문을 홍 기자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류승룡이 코미디를 하면 대박이 난다. 맞는 얘기죠. 7번 방의 선물도 그랬고 2번 극한 직업도 그랬고 그런데 좀 차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7번 방의 선물은 누가 뭐래도 그래요. 류승룡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류승룡, 이한희, 진성규, 이동희, 공명 여기다가 이무배 역할의 신하균, 테드창 역할의 오정세 최소한 이 7인의 배우가 저는 일궈낸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7명 얘기했는데 다른 배우여도 좋고요. 허 변호사께서는 어느 배우한테 가장 큰 칭찬을 안기실래요? 저는 이한희 씨에게 가장 큰 칭찬을 안겨드리고 싶은데요. 충무로에 보면 예쁜 배우가 많고요. 그리고 예쁘고 건강한 배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맞아요. 김혜수 씨라든가. 그런데 예쁘고 건강한데 털털하고 능청스러운 이 포지션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일부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한희 씨가 나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 기자님은 어떠세요? 이한희 씨 사실 만약에 이조로 변호사가 이 대답했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또 여배우죠. 근데 이한희 씨는 저도
동감하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타짜 1 김혜수, 타짜 2 이한희. 포지션이 비슷한데 이한희 씨한테 추가된 건 그 털털함. 사실 제가 지난해 부산영화제 갔다가 저녁 술자리에서 이한희 씨를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냥 운동화에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얼굴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이러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극한 직업에서 본 거예요. 정말 그 털털함, 굉장한 매력이다 싶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배우는 아까 제가 말한 7명 중에 없고 가만 보시면 고반장이 류승룡 씨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최반장 있잖아요. 나중에 나 막 최부장이야 막 이랬던 그 최반장 역의 송영규 씨인데 이렇게 보면 좀 약간 한석규 씨, 한석규 아니야? 약간 저는 되게 많이 좀 닮았다는 생각도 들고 1995년부터 뭐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많은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극한 직업 다음에 조금만 좀 배역이 커지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 얘기 아니고 감독 얘기긴 한데 해야죠. 이병헌 감독. 사실 따져보면요. 스물이 한 304만 명. 그 다음에 바람이 한 119만 명. 근데 세 번째 영화에 1600 막 50만, 60만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병헌 감독의 연출력 어떻게 극한 직업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연출도 연출이지만 이 단면에 대한 연출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1600만 분이나 보셨으니 내용을 약간 스포를 하자면 그쵸. 그 영화 말미에 이 류승룡 씨가 앰뷸런스 옆에 누워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전성규 씨와 이한희 씨가 적정적인 키스를 합니다. 네.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이동희 씨가 뭐라고요? 라고 하니까 류승룡 씨가 쏴! 라고 합니다. 총으로 쏘란 얘기죠. 보기 싫다는. 그런 이제 웃음 코드를 제가 굉장히 맞아요. 좋아하는데 관객들에게 금연이 정말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 장면도 재밌었고 또 하나만 더 꼽으시면요. 이를테면 옆반 반장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반장이 네, 최반장. 네, 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가 거지냐 모욕이다 라고 반항을 하다가 소고기로 바뀌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잖아요. 얘는 자존심도 없니? 그쵸. 나머지 이한희 씨랑 다 이쪽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 싸우고 고반장 어디 있는데, 갔나 했더니 예. 벌써 저기 쫓 따라가고 있어. 예상하기 힘든 곳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집어넣으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빠르면서도 이런 게 이제 관객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감독 이름이 이병헌이잖아요. 이러다가 검색창에 이병헌 치면 배우 이병헌이 아니라 감독 이병헌이 먼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뜨는 예. 날이 진짜 오는 게 곧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인데 세 번째 영화에 1000만 감독 되셨다고 이렇게 조금 젠치하지 마시고 초심 잃지 않고 저 한 번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재기발랄함 초심 잃지 않으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고요. 자, 제가 좀 엉뚱한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좀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인기 끌었어 하면 바로 다음에 명절이 나와요. 요번 추석에 텔레비전에서 이거 극한 직업 한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안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거는 좀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껴뒀다 먹는? 그렇죠. 한 2년쯤 뒤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그 잊었던 그 웃음 코드들이 고스란히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남겨둘 생각입니다. 남겨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숨어있는 법 얘기 해보죠. 전 사실 뭐 류승룡 씨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신하균 씨예요. 그래서 이무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니 영화에서 지금 이무배가 엄청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마약을 배달하는데 어떻게 배달하냐면 전국 프랜차이즈 치킨집 체인망을 해놓고 물론 이건 고반장과 이 5명의 형사들이 성공시킨 수원 왕갈비 통닭이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 소금 주잖아요. 치킨 시키면 그 소금 대신 마약을 넣어가지고 배달을 시킨단 말이죠. 이거 만약에 걸렸다. 우리 이무배, 신하균 씨 어떤 처벌 받나요?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통상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요. 이무배와 같이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약을 유통, 판매를 시켰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이 바로 프랜차이즈 망 자체가 우리 고반장내 수원 왕갈비 통닭 프랜차이즈잖아요. 물론 영화 속에서 요 서울 본점에서는 이 소금 대신 마약을 주진 않지만 여하튼 프랜차이즈 대표 사장이에요. 이 백종원 씨 같은 역할이란 말이죠. 현실에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 형사들도 아무리 형사여도 처벌받을까요? 사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범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의범.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고의범만 처벌받는다. 아니, 그러면요. 내가 마약을 이렇게 흡입을 했어. 아, 저 진짜 마약인 줄 몰랐거든요. 이러면 저도 처벌 안 받아요? 그렇죠. 아하.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의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누가 봐도 고의임이 명확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미필적인 고의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거죠. 미필적 고의.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범죄 결과가 발생될 그 상황을 예견을 한 뒤에 용인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르는데 옆집에 누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을 지르면 그 불이 당연히 옆집으로 옮겨가서 그 옆집도 불에 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통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고의가 없어서 처벌 안 된 경우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고의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법원에 확립된 판례인데요. 고의가 없었던 대표적인 경우를 들자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 빅뱅의 GDC의 경우인데요. GDC는 마약을 하다가 이제 걸렸거든요. 그런데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생각납니다. 일본 콘서트 도중이었는데 팬이 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처벌을 피해 갔었네요. 예, 그런데 다른 빅뱅 멤버인 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알기도 했고 또 그 뭐 당시 여자친구라고 했으니까 그 H 양에게 또 뭐 사오라고도 했고 하니까 이거는 뭐 몰랐어요. 뭐 할 수가 없었겠네요. 뭐 그때 뭐 종류도 뭐 액상 대마에 연초 대마에 뭐 다양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혀온 마약범 중에 대부분 뭐 한 90% 이상이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은 나는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문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요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감이 와요. 감이 오는데 그 미필적 고의는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마약일 가능성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뭐 불내서 옆집에 불 번지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하죠? 일단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담배 피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담배를 항상 핍니다. 네. 근데 제가 담배가 떨어져서 친구에게 하나만 줘 라고 해서 이 친구가 담배를 줘서 제가 피웠거든요. 그거를 대마라고 제가 예견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같이 피웠던 사이니까. 그쵸.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최근 또 문제가 되는 이제 승리 씨의 버닝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클럽 룸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그렇죠. 분위기의 파티가 이루어지고 뭐 흐느적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뭐 담배까지 말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그 상황에서 나는 대마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정황을 봤을 때 대마라는 게 당연히 예견이 가능한데 왜 몰랐냐라고 하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대마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대마 합법화 이런 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부 합법은 아니고요.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에 한해서 일부 인정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대마초나 피워도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허가받은 4종류의 대마를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만 이게 적법한 그 의료용 대마가 되는 거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뭐 집에서 재배해서 피우거나 이러면 잡혀갑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이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저는 또다시 한번 이무배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치킨을 팔면서 마약을 팔았어요. 근데 여하튼 치킨을 이무배가 팔진 않았잖아요.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법에서 간접정범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간접정범. 예, 간접정범이 뭐냐면 책임 무능력자나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네. 간접정범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처벌을 하는데요. 책임 무능력자라는 이 범위는 14살이 안 된 또는 정신 이상자 등을 의미를 하고요. 고의가 없는 자는 아시다시피 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던 자 혹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가 어떤 소년을 시켜서 어린아이를 시켜서 폭탄 조끼를 입고 공공장소에서 터뜨리도록 하는 이럴 때 이 어린아이는 사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입혀주는 대로 가서 그냥 터뜨린 그거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 뒤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간접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마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현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화 극한직업성 마약은 정말 귀엽죠. 그에 비하면. 지금 아직 의혹입니다만 지금 버닝썬이 거의 뭐 게이트 수준으로 번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아직 사실로는 안 밝혀졌고 의혹이지만 어떤 의혹이냐면 버닝썬 내에서 일단 마약이 유통됐거나 뭐 팔았거나 흡입했거나 이거는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맞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이 마약을 여성에게 뭐 이제 모르죠, 여성은. 뭐 물에 타서 뭐 어디 뭐 술에 타서 먹이게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뭐 성추행, 폭행도 이루어졌다. 막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클럽들이 이렇다면 정말 어느 엄마가 딸을, 어느 아빠가 딸을 클럽에 보내겠어요? 근데 이 버닝썬의 승리는 사내 이사였습니다. 뭐 직접 내가 마약 팔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난 마약을 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사내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사내 이사이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민법상으로는 처벌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리 씨가 지금 등기이사였거든요. 네네. 등기이사는 뭐냐면 이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에 승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고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지금 사안에서 보면 승리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이 버닝썬 요 안에서 마약 유통, 투약 그리고 뭐 성폭력 범죄까지 지금 발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승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또는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손해배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게 민사 얘기잖아요. 형사로는 처벌받지 않고요? 형사적인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 경우에 승리가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형사처벌이 되려면 이 마약의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이러한 성범죄 과정에 승리가 직접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방조를 했거나 이런 정황이 드러나야만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이 극한 직업 사실 이제 형사가 얼마나 극한 직업이죠. 혹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 고된지를 되게 시원하게 웃음으로 푼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닭과 갈비를 합해가지고 수원 왕갈비 통닭을 했다는 거 하나랑 하나는 지금 계속 말해지고 있는 치킨 배달 속에 이거를 갖다 마약 그 유통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네. 이제 마약반이라고 그러죠. 마약반 이제 형사님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유, 다행이네요. 예, 이미 그 마약과 관련된 이 마약 사범들을 상당수 파악을 하고 있고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또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사고 파는 마약 거래가 아닌 조직적으로 이렇게 판매 유통을 할 경우에는 아마 레이더망에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이제 또 SNS를 통해서 마약이 거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이런데 마약을 뜻하는 은어와 내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판매책이 그걸 보고 이제 마약을 뭐 던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약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되게 웃긴 건
예전에는 이제 1대1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약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송금하고 마약을 받았는데 뭐 밀가루가 나온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럼 이것도 내가 비록 이제 사서는 안 되는 거를 사려고는 했지만 내가 돈 줬는데 내가 원하는 제품, 마약 안 하고 밀가루 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기당한 거니까 이것도 뭔가 이렇게 신고나 고발 뭐 이런 거 될까요? 일단 뭐 신고를 하는 순간 저는 마약사범입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그러네. 거니까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민법상 반환 청구가 가능하느냐 여기 이 문제가 이제 걸리는데 우리나라 법은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당신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원칙이 또 들어 있습니다. 민법 746조를 보면 불법 원인 급여라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박, 홍 기자님이 도박을 하실 때 분명히 해서 돈을 잃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줘서 도박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홍 기자님이 돈을 다 잃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돌려줘, 네. 빌려준 돈 돌려줘 그랬을 때 홍 기자님은 민법 746조 불법 원인 급여라서 나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제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되 불법한 행위와 관련된 자금에 뭐 도박 자금이나 이런 거는 반환 청구를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슈이든 슈의 변호사든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746조. 지금 불법 뭐 급여? 정확한 네, 원인 용어가? 급여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면서 돈 못 갚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치킨을 통한 이 마약 유통은 안 될 것 같다. 현실성이 없다. 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수원 왕갈비 통닭은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치킨 프랜차이즈를 통한 마약은 유통될 수 없다. 자, 그럼 이거는 현실성이 있을까요? 강력반 형사들이 이 팀 해체를 막기 위한 잠복 수사의 방법으로 치킨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 요것도.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데 그 외에 가외인 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정확하게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영리 업무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영리 업무가 가능하더라도 발생한 모든 수익을 국가에 귀속을 시켜야만 성립이 되는 건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류승룡이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잖아요. 저 김재웅 씨 막 갖다 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뭐 영화에서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 겸직 안 된다. 그럼 이 겸직 얘기 나오니까 하나 또 휙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요즘 브이로그라고 하잖아요. 비디오 플러스 블로그. 이걸 이제 뭐 일상생활 같은 걸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이 브이로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난 거예요. 이것도 겸직인가요? 수익이 나면 당연히 겸직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공무원들 중에 이 브이로그를 하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겸직 허가를 사실 안 받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유튜브라는 거는 구독자 수가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수익이 돈이 발생하는 되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럼 다시 영화 극한 직업으로 돌아가 보죠. 이 말씀드렸듯이 고반장 류승룡은 신하균을 잡으려고 그 앞에다가 통닭집을 개업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무벤의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시켜? 배달시키면 우리가 배달하러 가면 자연스러운 잠입 아니야. 왜 그러냐면 영장 없이 이 잠입이 안 되니까. 근데 기다려도 배달을 안 시키니까 뭘 던져요, 창문에. 도청장치더라고요. 그럼 영장 없는 잠입은 안 되면서 이 도청장치 붙이는 건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법원에 실제로 그렇죠? 증거로 제출을 할 수도 있지만 제3자에 의한 녹취, 예를 들면 뭐 도청인 거죠. 뭐 옛날에 뭐 안기부 도청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법으로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고요. 위법적인 증거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도 못 하고요.
수사기관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영화에서처럼 막 던져가지고 붙이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법원에 얘기를 해서 영장을 받아서 도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급해서 아주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영장 받을 여유가 없었다. 그럼 사후에라도 법원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도청을 했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사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증인도 그렇고 이번 주 극한 직업도 그렇고 뭔가 현실의 어떤 변호사와 영화 속 변호사, 현실의 경찰과 혹은 현실의 마약 수사와 영화 속 뭐 경찰과 마약 수사 이런 차이점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특히 오늘 좋았던 점은 현실의 또 뉴스랑 연결져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캡틴 마블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너무 많은 상영관을 차지하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지난해 11월 작고한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의 추모 영화라는 점은 반가웠는데요. 1960년대부터 자신이 고안한 캐릭터와 스토리가 만화책이 되고 애니메이션을 거쳐 블록버스터 실사 영화가 되는 과정을 전부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영화들의 한 장면씩 카메오 출연을 통해 자신을 또 영화 속에 남겨놓을 수 있었던 행운아. 언제나 웃는 표정의 스탠리. 그의 즐거운 성공이 행운만으로 가능했을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불안한 일로 세기를 낸 자가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일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